제 나름대로의 과학 시간입니다. 힘의 작용, 힘의 방향성에 대한 것인데요.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충격파, 물리적인 힘의 전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열이나 냉기의 이동, 또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기가 흐르는 길, 물이 흐르는 길, 이런 것도 역시 힘이 작용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힘은 정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저항이 심한 곳에서는 덜 흐르게 되고, 약한 쪽, 저항이 약한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즉 흐르기 쉬운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열이나 냉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기 같은, 번개처럼 전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그것을 유인하는 효과, 어떻게 유인하도록 구조를 설계를 해준다면 그쪽으로 뭐 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물이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주다, 전기가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주다, 열이 흐르도록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고 길을 만들어 주다. 열이 이쪽 방향도 조절할 수 있어요. 한쪽에는 저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 한쪽은 흐르기 쉽게 만들어 준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딱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전체적으로 힘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굉장히 적합하게 설계해 놓으면 보다 멀리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콘크리트 같은데, 뭐 물통 같은데 힘을 축적을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 호수다, 아니면 콘크리트 수로다, 그러면 이렇게 축적을 시켜갖고 멀리 이렇게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모양을 갖다가 앞으로 쏘는 모양을 만들어 주면 더 좋겠죠. 그럼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렇게 압력이 이쪽에 넓게 들어와서 좁은 면을 따라서 쭉 흐르게 되어서 압축 효과를 가져서 멀리 전기적인 에너지 없이 멀리 뭐 어떤 대평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그쪽으로 수로를, 좁은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이 갖고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저항을 만들어 그쪽으로 못 흐르게 하고 쉽게 이쪽으로 흐르게 해야 돼. 보다 압력이 멀리 전달될 수 있게 하면 그것이 보다 멀리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전기선도 제가 그래서 전기선이나 통신선, 어떤 광선묘선을 만들 때도 이렇게 축적하여서 보내는 이런 구조를 가진, 이런 전기선 만들면 제 기술이라고 그러죠. 또는 어떤 뭐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두께를 틀리게 한 전기선을, 통신선도 그래요. 광섬유선으로 만들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모든 마모는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동축 케이블 통신선으로서는, 전기선으로 쓰이는 것을 모터 직전에서는 전기선 아래 구리선을 대중속,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주면 멀리 가는 거예요. 또는 뭐 광섬유선도 빛이 이제 중폭되는 구조를 대중석, 이렇게 그 광섬유의 그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전기를 만들어 왔다 갔다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광을 바꿔서 레이저 광을 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공격기, 가공기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서로 다른,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은, 이제 위성파다 그러면, 위성에서 쓰는 그 레이저파다 그러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므로써 환자 부목되듯이 서로 의지하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주어서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살짝 작용을 한다면 이론적으로 이것이 멀리 간다는 거죠. 그거 에너지가 안으로 이렇게 응축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밖으로 퍼지지 않고 서로 간에 당기는 힘. 지금 좀 전에 유선 안에서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모이게 만들어준다는, 광섬유선이다 그러면 이거 안에다가 유리석형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를 안팎으로 넣어서 제조하거나,
또는 전기선, 통신선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를 구리코일 자체에다 넣어서 만들거나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 또는 전기선과 통신선 피복의 자체에 만들어주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 그렇지, 열을 안에다 차폐하는 효과를 갖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햇빛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쳐 간접으로 모아주는 이런 기술을 갖게 되거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선면선에다가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선면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영실 그 안에서 그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가져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선이 아니라 거기 비투갈 90%짜리 합성섬유 나일론선이 있습니다. 또는 이 합성섬유 나일론선과 아크릴선을 섞어가지고 그걸로도 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아크릴도 이제 아크릴 제품이 쉽게 깨지잖아요. 그럼 이것을 합성섬유 어떤 비투갈 90%짜리하고 나일론, 아크릴하고 섞어갖고 아크릴 제품을 만드시면 훨씬 더 좋고요. 또는 아크릴 표면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런 합성섬유 나일론 코팅을 좀 가져다 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기존의 유리창이나 플라스틱 창에도 이렇게 이런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이렇게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 유리석영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아예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가져준다 그러죠. 그러면 햇빛에 대해서 어떤 상대적으로 방어 구조가 돼가지고 이거를 그 에폭시 제품에도 이걸 넣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색 구조에서부터 좀 보호를 받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철사나 철근, 금속 구조나 고무 제품들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져줍니다. 반도체의 어떤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쌓을 때도 안팎으로 기판 자체에다가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하고, 그리고 코일도 그렇게 되고요. 텅스텐 부분이 무거워서 열이 축적되므로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꾸시거나 두께를 얇게 하시면 열이 축적되지 않아서 이런 열 때문에 회로 영향을 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도 역시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유리 기판 같은 거, 유리 기판과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기판의 접합 구조, 나노 구조의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면 굉장히 접합이 잘 된다 그랬죠. 이것은 펠리클 접합에도 그렇고, 반도체와 기판을 서로 부착시키는 금속 크림을 하는 방법에다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할 때, 그 다음에 인조 피혁,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 타이어 접합, 그 다음에 어떤 산업용 벨트, 자동차 타이어용 벨트, 모든 산업용 벨트의 접합 구조. 그다음 플라스틱 창 접합, 그다음 유리창을 접합,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접합하는 구조에도 들어갑니다. 이 접합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회사별로 다 나눠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에 사용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접합 구조는 이 기술을 쓰는데, 여기다가 유리 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렇게 접합 구조를 가진 채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팔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절연 구조나 코팅 구조를 가져가서 열을 그 안에다 차폐를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무단으로 막 쓰시던데, 이렇게 물이 상류에서부터 하루를 흐른다 그러면 물통 구조, 콘크리트가 됐든 일단 물통 구조, 여기다 물이 차면 파이프를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다시 상류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D 반도체에도 이걸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낸드 플래시나 HBM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올려놓는, 단을 쌓아 올리는 구조에 이것이 작용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수직 터널을 파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을 갖다 많이, 열이 이제 그 안에 차표가 되니까, 거기다 그 절연 구조를 갖춰주고 어떤 파이프 안에, 아니면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선이 올라갈 때 좋겠죠. 전기선이 올라갈 때 발열이 좀 있으니까 열이 계속해서 단을 많이 쌓으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이제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아예 이렇게 웨이퍼에 넣어서 만들거나, 안팎의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주면은 이렇게 또 효과적으로, 또는 반도체에다가
그 건물에도 이렇게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가지고 그 안에 또 회로를 심는, 이것도 전기선을 심거나 회로를 심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SK가 됐든 삼성이 됐든 마이크론, 도시바, 뭐 TSMC 전부 다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무단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여러 차례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쓰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 다음에 주한미대산 서울시 인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그거로부터 YTN에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플라스틱 창문에 어떤 그 내가 이렇게 뭐 어떤 보석상 훔쳐가기 잘해서 내가 그럼 이렇게 또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유리창을 깨지기가 쉽고 플라스틱은 깨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플라스틱은 덧대자 안팎으로. 그러면 이제 안에가 유리창이고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이 돼서 깨지기가 쉬우지 않게 되고 단열도 된다. 그랬더니 YTN에게 보도가 나더라고. 이게 비상벨 시스템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플라스틱 창을 유리창에다가 유리창을 덧붙이거나 또 이렇게 보석 비상벨 시스템을 갖다가 비상벨다가 그 위험 안전을 위해서 가령 택시 회사다, 택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택시 회사의 택시 간에 통신망을 갖추고요. 거기다가 블랙박스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다 내비게이션 어떤 무선 통신 장치를 만듭니다. 거기 있는 상황을 녹화를 하고 대화도 하고요. 그래서 택시가 강도를 당하면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경고를 해준다든지 112 신고하는 구조예요. 모든 자동차에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집안에서도 자기가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거기다 112를 눌러가지고 현재 어떤 곧바로 112에서 그것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음성 또는 어떤 자기가 삐삐 같은 거 갖고 스마트폰 연동해서 누르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전화가 걸리면서 하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아니면 그것을 보안회사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삐삐 연동해서 신호가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보안회사 삐삐가 됐든 여기 신호기 하나 있어서 스마트폰 뺏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보안회사가 이것을 청취를 하고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적어도 오디오라도 그러면 그걸 갖다가 대신 신고해 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위치 표시에 대해서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든다. 그래서 뚜벅이용 걸어다니는 사람용 어떤 맵 지도와 내비게이션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애인용도 그렇고 바닷속도 가능, 우주도 가능하고, 단순히 그렇게 건물 안도 자동차 이렇게 로봇 같은 데, 차량 같은 데 이런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 해가지고, 아니면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측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라든지 비행체 이런 것을 자세제, 자기 몸체를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0.1cm나 0.3cm 자유롭게 회사별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자세 제어를 하는데도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CCTV 같은 데도 현재 이것과 연동을 해갖고 모든 CCTV가 보이는 화면을 CCTV와 모든 카메라, 망원경 보이는 화면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사람의 눈 몇 센치, 코 몇 센치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상착의를 봐서 전국에 동일한 프로그램 탑재하고 있는 CCTV에서 그 사람을 어디에 있든지 금방 찾아낸다 그랬죠. 차량도 찾아내고 사람이나 어떤 차량 같은데 일련 번호를 탑재를 해서 움직이는 좌표와 숫자를 기록하거나, 그럼 이것은 물건을 추적한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인식을 해서 가로 높이로 해서 가격표를 인식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 따라 계산대를 가져오면 이것을 계산을 해주고 자동 주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 문자로 어떤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금고원에 얼마 있다는 것을 하고 카드 얼마, 현금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해진 어떤 계산대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경고를 울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재고 파악도 가능해요. 이 방식으로 RFID 같은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놨다, 직원이 처음 초기에 입고한 물건을 컴퓨터에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건이 빠져나올 때 어떤 물건이 어디서 어떤 좌표에 있다가 또 빠져나오면 그걸 이제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재고 관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카운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어떤 식당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이 카운팅을 한다는 거죠. 카운팅을 해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이렇게 사람도 카운팅하고 이런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카운팅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장소에 어떤 공공 CCTV다 그러면 이거를 몇 명 있는지 카운팅을 하고 이런 것을 분석할지 YTN에 이것을 보도가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SK에서 SK 플래닛과 관련된 회사 하시는 것 같은데 SK에서는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어떤 뭐 회사가 틀리더라도 다른 뭐 그 스마트폰 전파가 틀리더라도 다 서로 간에 송수신 구조를 가져와서 와이파이처럼 와이파이의 거리를 늘리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워키토키처럼 송수신 구조를 갖고 거기다 등록등 기가 통신하는 기기를 아니면 워키토키 와이파이 말고 또 다른 워키토키처럼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것을 유선 인터넷망 회사가 이걸 기반으로 이동통신을 싸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달리는 무선 TV에도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인터넷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 기술이라는 거. 뭐 데스크탑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 위성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 수십 개 수백 개도 가능하겠죠. 라디오는 보통 다른 파형이지만 수십만 하거든요. 그럼 이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이 된다는 거죠. 또는 뭐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뭐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100대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이 10개가 들어가거나 20개 들어가거나 위성에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와이파이에다가도 같이 그래도 스마트폰 10개, 100개를 넣을 수도 있는 신호 처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무슨 송수신 장치도 양같이 한다는 거죠. 모든 통신에 있어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군사적인 목표를 이제 추적할 때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위치 표시를 하고 뭐 등산객이다 그러면 조난할 택시가 어디 있는지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GPS 유도 받지 않고 정확히 알고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같은 프로그램을 SNS 탑재하고 있다면 서로 간의 거리를 알며 뭐 부모와 아이 이것을 뭐 시계 방식으로 이 방식을 이렇게 찾고 있다면 걔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딱 눌러갖고 사이렌 소리라든지 불빛 번쩍번쩍 엄마 살려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등산객 조난 뭐 조난할 때 했을 때도 이거 같은 프로그램 타려갔으면 그 사람을 누르면 이렇게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사이렌 소리 울려진대.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이제 인식을 하고 전파의 도달 거리를 인식해서 그 밖을 못 벗어나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누르면 이렇게 드론을 잊어버렸을 때 사이렌 소리 불빛 이렇게 해서 위치 표시에서 찾아내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어떤 그렇게 로봇도 전부 다 이제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드론 같은 것도 뭐 5군데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찍어주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거나 특정 사람을 일련번호로 찾고 이 사람과 차량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얘를 찍어주면 일련번호로 얘만 쫓아다니는 게 일련번호를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그 살상을 하거나 아군 적군을 구분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또는 뭐 그것이 그러고 나서 다시 모기지로 돌아온다는 자동 항법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차량 같은데 자율주행 차량, 로봇, 군사 무기, 미사일이라든지 어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좌표와 숫자, 저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쓴다는 거죠. 뭐 의료 영상기기, 몸체 내타는 의료 영상기기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고 반도체의 이동 명령 저장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앞으로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단으로 도둑질해서 어떤 데서도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특정 누구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비난하기 위한 목적. 매번 동영상에서 제가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말자는 매를 쓰고 있다는 해서 특정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제 기술이 무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YTN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은 지적재산권법이 왜 생기냐면 남의 기술을 마음대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A사 레이더 같은 데도 일단 레이더 도매 면적이 적다 그러면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럼 쏘자리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크기를 똑같이 하면 제한되지만 그렇게 해서 전파를 이렇게 전기도 강중약으로 틀리게
목적별로. 그럼 이제 목적별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특히 이게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전파를 쏴요. 좌표와 모든 전파는 이렇게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서는 바로는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쏜다는 거죠.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쏘고 것을 수신할 때도 좌표와 수으로 번호 따라 수신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드론 조고 이렇게 해서 뭐 드론 조종할 때도 제가 암호를 집어넣어서 우리 암호가 맞아야지 그것을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주인 인식 방식, 드론을 조종할 때 얼굴 인식이나 주인 인식 방식, 그날의 암고를 오늘의 암고는 열려라 참깨다. 그래야만 통신이 되는 거예요. 먼저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그 기술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접근이 쉽게 우리 드론은 조정할 수 없겠죠. 이런 그래서 전용 단말기처럼 이렇게 그 어떤 기기 조정하는 것과 드론을 전용 단말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홈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전용 단말기 주도를 주거나 와이파이에도 등록된 기기만이 해서 서로 간의 암호 체계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동 10단계를 풀어준대. 그러면 그것만 이게 통신할 수 있고 다른 건 통신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도 뭐 이런 홈캠을 통해서 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암호 체계가 있어서 쉽게 이렇게 풀어지지 못해. 영상 자체, 파일 자체에다 암호를 달아놓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제가 이렇게 해서 암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이런 기술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보다도 보안에 좋겠죠. 이렇게 동영상이나 문서, 또 파일을 저장한 곳에 각각에다 암호를 걸어 놓는다. 이렇게 일련 번호를 탑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레이사 레이더에서 팀별로 서로 묶어서 전파를 묶어 쏘는데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지 않은 제 원리를 따라서 강한 융합열이 생겨요. 레이저의 기판에 맞을 때 이렇게 레이더 기판 맞을 때 강한 이렇게 레이더 먹통시키고 그 과전압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상대방은 미사일이든 지상 무기를 공격할 때 레이더 먹통을 시킨다. 또는 뭐 그 물에다가 수소산소 어떤 추출할 때 서로 파형이태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들 그걸 길이를 따라서 상중하로 조사한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쏘시면 제 기술이에요. YTN에서도 이것이 기술 나오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 적외선 서로 파형이된 적외선을 물에 같이 쏩니다.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면 전파가 수십 줄 수백 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토네이도 현상을 좀 일으킬 수 있고요. 수소산소 추출이 쉽습니다. 뭐 기타 다른 가열 방식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뭐 방송국 반사판처럼 오목거울처럼 해서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십장 수백장 물에다 조사하면 뜨거운 열을 좀 더 조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연 방식으로 이걸로 이제 해수 담수화 기술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석유 정제할 때도 석유를 끓이는 방식으로도 자연광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이런 전파를 이용해서 석유를 끓이거나 하는 방식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유 추출할 때도 제가 수소만 넣는 것이 수소 넣을 때도 상중하로 이렇게 깊이를 따라서 틀리게 넣는 기술 여러 단계도 10단계도 되겠죠.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많이 넣으면 보다도 수소 산소 어떤 석유 정제가 좀 더 널널하다. 또는 어떤 콜라 탄산 제조법, 콜라를 맥주 탄산 넣는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상중하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것을 여러 군데에 넣어주면 보다 많은 탄산을 함유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산 제조나 탄산 넣는 방법. 또 석유 정제할 때도 수소만 넣지 말고 산소를 같이 넣어라. 또는 그것을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넣는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순도의 정제가 가능하다. 이 기술은 뭐 다른데 고무 재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체를 집어넣어서 뭘 하시는데 이것은 다 이 방식은 다른 데서도 적용. 원천 기술은 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터의 직전회선에도 그렇고 어떤 이런 A사례다 이런 데다 보다 강한 전력을 주기 위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그 다음에 에디슨은 직류로 보냈는데 저는 이것을 직류로 보낼 때도 전기선을 이렇게 축적하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이렇게 어떤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가져서 이걸 카패시터로 쓰거나 여기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이거 반도체에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 방향만 전기를 주고 한쪽 방향 전기선을 주지 않으면 전기선을 주는 쪽에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한 선에는 전기선을 한 선 주고 나머지는 전기선이 2개, 3개를 주면은 전기선이 많이 전기 줄다리기 현상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전기선이 얇고 이쪽은 두터우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데다 이게 콘센트 부품인데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만들면 전기를 보다 많이 축적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모터 직전에서는 이런데 전기선의 구리선을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두껍게 가져가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모터의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아까쯤에 이런 식으로 두텁게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전 요즘 힘이 축적되어서 간다고. 그 다음에 모터 같은 데도 보면은 정류자가 지금 철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으셨잖아요. 구리 코일을. 그래서 과전압이 일어나거나 불규칙하게 전할 때 서로 전기의 전도차가 커서 스파크 현상과 더불어 모터가 다운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 스파크 이러면 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리 코일, 구리 막대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이걸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여기 딱 이런 데다가도 이런 평판이잖아요. 구리나 알루미늄 평판에다가 절연 구조로 수십 장 겹치면 그것이 MLC 기술이 되는 거. 거기다가 대중소, 알갱이 두툼하게 알갱이를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만들어주면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쪽 평판인데 한쪽은 오돌도돌하게 좀 더 두텁게만 한쪽은 평판이면 이쪽이 더 두꺼울 거 아닙니까?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이나 냉기가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로 이제 PM 반도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서른 PM 반도체는 다른 금속인데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다. 연료전지에 자동차 연료전지 양극재 서로 다른 금속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과전압이 일어나거나 불규칙하게 일어나게 될 때 전기의 전도차가 틀려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 발화의 원인이 된다.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만들 때 알갱이를 대중소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흑연 코쿠스 구조와 약연 그 어떤 흑연 음극재 양극재 구조에서 한 덩어리의 큰 구조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주는 기술. 이렇게 되면 그 두께를 틀리해서 대중소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는 원리를 따라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빠르게 작용이 됩니다. 흑연 코쿠스 구조,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알갱이를 대중소로 만들고 목적별로 뼈대 두터운 걸로 이제 뼈대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기다 파이프를 둬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해질을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그 안에다 전해질을 가두고 그러면 외부 충격이나 온도에도 좀 강해지고요. 리튬이온 이동속도 빨라진다 그랬죠. 연구자석 가루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 연구자석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수십 겹의 형태를 주고 크고 장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이걸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도 이렇게 수십 겹의 또는 여러 겹 또는 대중소의 틀린 두께의 연구자석을 둘 수 있다. 그러면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회전축이나 헬리콥터 회전축이나 비행체 회전축이나 모터 배 회전축에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서로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의 밴딩식으로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이 파워가 증진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회전축에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다는 전제 속에서 회전 파워를 둘 때 이런 스크류 구조를 주거나 이것도 이제 끝에 것도 끝에 회전수를 좀 더 많이 주면 이것도 파고드는 힘이 세다 그랬죠. 이런 데도 이런 나사 같은 데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석고보드도 잘 박히죠.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회전수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 끝에를 촘촘히 만들어서 잘 박힙니다. 이 기술은 다른 낭파는 기술이나 이런 데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기 도라이바에도 정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어디로 갔나? 이론적으로는 이게 드라이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주고 끝에다 회전수를 좀 많이 주면 이게 잘 파고든다는 거죠. 그렇게 드라이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쓰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특정 누구를 전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저희 매번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그렇죠. 하나의 그 캠페인이죠. 그래서 너무 무단으로 방송가에서도 많이 쓰시더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제 기술을 만약에 쓰셨다면 그것은 범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